저에게 반려동물이란 인생이자 철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반려동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가끔 한 번씩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 옆에 같이 있어줄 때 그저 미소 가지고 웃음이 나고 행복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언제나 내 옆에는 반려동물 친구처럼 붙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용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 이용종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어딘가요? 여기는 대형견 훈련학교예요. 교육센터이고요. 여기는 이제 집에서 길러지는 가정견, 경비, 호신견, 스포츠독 개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들을 잘 분석해서 개들이 가장 장점을 살려가지고 보호자와 소통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주는 장소입니다. 보통 남자라고 하면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면 자기 직업들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들 하거든요. 저는 이제 천안 농업고등학교라는 데 축산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이 축산과 나와서 처음에 소, 돼지, 닭 농장 같은 걸 경영을 해보고 싶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집안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군견을 만나게 됩니다. 군견을 만나서 군견이 교육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반했죠. 그래서 나도 저는 교육을 한번 전문적으로 한번 배워서 가르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제 사회 제대하자마자 사회에 나와서 이제 알아본 것이 애견 훈련소라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바로 주저하지 않고 애견 훈련소 견습생으로 들어가서 이제 훈련 기술을 배우게 된 계기가 이 훈련사의 시작이 됐던 거죠. 군대 제대하고 나서 내가 강아지 훈련 교육을 시키러 간다고 하니까 집에서 굉장히 노발대발하시고 할아버지한테 굉장히 혼났죠. 젊은 놈이 할 짓이 없어서 그 당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신탕 키우러 가느냐. 시골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당시였었거든요. 30여 년 전이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강아지를 교육을 시켜주고 전문 트레이너이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런 직업이 있는 것을 알고 가는 겁니다 라고 했더니 굉장히 반대를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도 제 옆에서 가장 응원해 주시던 분이 저희 할머니,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할머니가 가장 응원해 주셨고 저희 어머니가 뒷바라지를 그래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 한마디에 제가 과감하게 짐을 싸들고 이제 올라오게 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 옷 입으셨는데 왜 입으신 거예요? 지금 보면 안전보호복이거든요. 경비견 같은 게 훈련할 때는 개들이 무는 교육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포기화 무는 거를 시켰을 때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개들이 앞발로 해서 긁을 수도 있고 잘못 물렸을 때 상처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비 훈련할 때는 반드시 안전보호복을 입고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훈련 잘하는 개들과 눈이 마주쳐주면 소통이 잘 돼서 기분이 좋고
교육이 되지 않고 굉장히 사나운 개들이 예전에 많았습니다. 사람 무는 개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내가 교육을 시켜서 소통하고 사나운 개도 순하게 만들어주고 말을 잘 듣게끔 만들어줬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을 제가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직업이 아니면 딴 거는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를 확신이 섰기 때문에 지금까지 꾸준히 밀고 나온 거죠. 엄청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예, 아무래도 경비견 훈련하다 보면 이 핸들러하고 헬퍼하고 이게 호흡이 맞지 않으면 다칠 수가 있어서 또 사고 날 수가 있거든요. 이 헬퍼는 공격을 받아주는 보조자거든요. 경비 훈련에 있어가지고 이 보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인데 그 헬퍼 동작 하나하나에 개들이 반응하고 움직이는 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문 베테랑 훈련사가 처음 교육 시작할 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핸들러는 개를 컨트롤하는 훈련자거든요. 훈련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공격 훈련이나 뭐 경비, 경찰견 훈련을 할 때에는 핸들러와 헬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타임 하나를 올바르게 잡지 않고 엇갈려서 명령을 내려주게 되면 준비 없이 또 물리는 사례가 또 생겨나기도 하죠. 우리 집이 그렇게 형편이 좋은 게 아니었는데 형님이 우리 집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족들한테는 자기가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다 퍼주는,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는 가족의 어떤 잘 됐으면 하는 게 되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행동교정으로서 전문가로서 교육 전문가로서는 제가 여태까지도 이제 많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스승이면서도 하나의 존경하는 사람, 이 사람 밑에서 꼭 내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서 형이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허물없이 되게 친한 어떤 가족 관계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때 보면 스승으로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관계도 있어요. 이문동 선생님은 어떤 스승님이세요? 하늘과 같으신 분이죠. 뭐 배울 것도 참 많고 강아지에 대한 판단을 많이 바꾸신 분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하늘과 같으신 스승님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제 꿈 같은 분이세요. 너무 멋있으세요. 이 직업을 선택할 때만 하더라도 전국에 한 4, 5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훈련사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다양한 기술을 또 습득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국에 이제 훈련소를 견학을 많이 다닙니다. 견학을 다니면서 그 훈련소의 이제 장단점도 보고 선진국 훈련 교육법이 어떤 것일까, 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또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가지고 98년도에 제가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의 강아지 훈련 클럽에 가서 한 3개월 정도 있고요. 거기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다 시키더라고요. 근데 더 놀란 거는 한 60여 명이 한꺼번에 훈련인데 그분들이 전부 다 전문 훈련사가 아니라 보호자였던 거죠.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개와 사람이 같이 사는 문화였었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문화였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와서 보면 집에 가둬서 개를 기르는 문화고 목줄에 묶여있는 문화다 보니까 문화적 차이가 너무 컸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일본을 또 한 6개월을 또 다닙니다. 미국하고 일본에서 배웠던 걸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맞는 훈련 교육법들을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 많은 변화를 줬지 않았나,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어디예요? 네, 아까는 이제 대형견 훈련하는 모습도 보셨잖아요. 여기는 실내견들, 가정견으로서 인기 중인 소형견 훈련 교육센터입니다. 엎드려 빡 기도 옳지 옳지 산 아치 산 아치 하이파이 아치.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강아지들 훈련 경기대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훈련 경기대에 나가서 다양하게 입상을 시켰습니다. 상당히 많은 상력을 보유를 했고 이 훈련을 잘한다는 것은 어디 가면 시범을 많이 보일 수가 있잖아요. 다양한 곳에서 강아지 장기 훈련 시범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TV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TV 속에서 저희가 장기 자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당시만 해도 벌써 한 20여 년 전, 20, 30여 년 전이다 보니까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 뮤지컬 이런 데에서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연기견 교육을 또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다양한 곳에서 저희들이 출연을 하면서부터 연기견으로 이제 출품도 하고 영화나 이런 게 출연을 하면서 이제 한 마리 한 마리씩 또 스타견이 또 생기게 됐습니다. 할 때 막 이것저것 막 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했을 때 끊어줘야 돼. 끊어줘야지만 나중에 애들이 차분하게 된다고. 이번에 장애물 응용이야. 자, 보배야, 와, 뛰어. 앉아, 기다려. 뛰어. 앉아, 기다려. 교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의사 표현도 내가 표현할 때 걔들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 아이들이 내 눈을 바라보는지 나에게 집중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교감과 소통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쫄쫄쫄쫄 따라 뒤로 돌아 가 따라 옆줄 맞추고 자 이렇게 여러 마리들 같이 교육을 시켜주면 좋아. 나 혼자 시킬 때 학습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누가 하나 리더자가 돼서 여러 마리를 같이 시켜주면 잘 안 하는 게 더 따라서 하거든. 그 다음에 그 심리적으로 더 안정된단 말이야. 통제하면 집중력이 떨어지잖아. 근데 조금씩 하다 보면 집중력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런 교육을 시켜줄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시켜주라고. 무조건 개를 이뻐하는 것이 올바르게 개를 사랑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잘하면 보상해주고 잘못했을 때 야단도 쳐주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켜야 될 때 반드시 교육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올바르게 케어하는 것은 개의 심리적인 개가 어떻게 하면 가장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사람 따로 개 따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주고 놀아줄 때 충분히 놀아주고 떨어질 때 반드시 떨어주고 이러한 규칙을 세워주는 것이 정말 개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봉사단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둥글게 봉사단은 동물 매개 치유 봉사 활동하는 봉사 단체인데요. 그 버림받은 이제 유기동물을 저희가 구조를 해서 다시 이 강아지들 교육을 잘해서 다시 사람을 교육시키는 저희는 어게인 인드 어게인 활동을 하는 봉사 단체예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리스트 목록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소별로 가야 될 거 분배할 때 그 분배 항상 분배하다 보면 어디 빠지는 데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거 체크 잘 하셔가지고 분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어떤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모이신 거예요? 네,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유기견 보호소에 반려용품과 사료 보내는 거를 올해 계획을 했거든요. 이 봉사를 통해 가지고 후원해주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업체들의 제품들을 오늘 다 모아가지고 필요로 하는 유기견 보호소 전국을 선정을 해가지고 전국 8곳으로 저희가 오늘 보내는 그런 기부 행사입니다. 오늘
오늘 물품 기부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물품 기부를 하셨어요? 네, 반려동물 제품 탈취제 기부를 했는데요. 저희 제품은 친환경 제품으로 화학 성분이 하나도 안 들어간 제품으로 좋은 일 하신다 그래가지고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는 그 이웅정 교수님 소개로 해서 그 유기견 오늘 기증 행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생산한 제품 중에 그 애완동물용 샴푸를 일부 기증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차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아, 이거는 인천으로 갑니다. 아, 인천이요? 예, 인천에 이제 실내 유기견 보호소 있거든요. 오늘은 거기 가서 이제 소독도 해주고, 그다음에 요즘 근황이 어떤지도 또 살펴보고 하려고 지금 인천으로 이제 배달 갑니다. 봉사단원들이 되게 고생이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힘을 많이 써야 되니까.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도 진짜 막 저기에도 세면푸대도 막 200~300m 막 지고 다니기도 하고, 지게질도 하고, 이거 봉사단 하면서 별 희한한 거 다 합니다. 3층까지 갖고 와야 돼요? 3층까지 가야 돼. 괜찮아, 현아, 괜찮아, 이거 괜찮아.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보호자가 없을 뿐이지, 이 가족이 없을 뿐이지, 어떻게 유기견이라고 뭐 이야기하기도 그렇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얼른 좋은 보호자분을 만나가지고 이 가정집에서 더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곳에 있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곳 생활보다도 각자 보호자를 만나서 더 큰 사랑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에게도 더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앉아봐. 그렇지. 앉아봐. 나도 강아지 있거든. 옳지. 잘했어. 강아지 다루시는 게 굉장히 능숙하시네요. 네. 아, 원래 강아지 키우세요? 네, 저도 지금 강아지를 20마리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20마리요? 네네. 집에서요? 아니요, 저는 자그마한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애견 카페. 네네네네. 아, 그러시구나. 네. 이렇게 봉사활동 하고 계신데 네네. 지금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중국의 봉사단에서 봉사를 다니면 제가 뭐 이렇게 와서 얻어가는 게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너무 좋습니다. 이 아이들로 하여금 뭐 마음의 힐링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천연 100% 천연이거든요. 산야철 효소로 만드는 효소로. 저 탈취제거든. 탈취제면서 살균수도 같이 해주거든요. 이거는 개한테 맞아도 괜찮아요. 저한테 맞아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쭉 뿌려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준비한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유용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요즘 사실 막 되게 어려워지기 시작한 다음부터 옛날 막 그 후원도 안 들어오고 저희는 이제 실내 보호소라서 패드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귀한 걸 가져오셔서 저도 정말 아까 너무 눈물 날 뻔했어요. 아유, 마음 같아서는 진짜 이만큼 가져오고 싶은데. 그 이상으로 너무 소중해요, 저희한테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요. 저희도 뭐 이런 좋은 일 있으면 같이 동참하자고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유기견 이야기를 하면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거는 성숙한 반려 문화를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반려동물에 대한 에티켓 교육, 예절 교육이 잘 되면 버려지는 개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유기견들이라고 해서 또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보셨지만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고 순한 개들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이것은 무책임한 행동에 의해서 버려진 개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입양 문제에서도 유기견이라고 해서 개들이 우리 가족으로 맞아들면 그게 뭐가 잘못됐다, 아픈 개가 아닐까, 문제개는 아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셔가지고 상담을 잘 받으시면 정말 착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도 입양해서 가족으로 맞아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선생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네. 오늘 저희 공원에 화성지부 강아지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바른 산책 문화 만들 캠페인 같은 걸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이 반려인 동호인들에게 바른 산책이 무엇인지 오늘 이제 알려주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거 왔구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좀 쉬어보시고. 거봐, 이러면 여러분들 밖에 나가기 어렵죠. 네. 지금 거의가 산책은 시켜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반려자인 여러분들께서 나갈 때 이 짖음이나 공격성 때문에 나가는데 굉장히 불편함들이 많거든요. 본인도 이러면 지금 다른 사람 지나갈 때마다 짖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매일 반성하면서 안쓰러우면서 해야지 하는데도 그게 이제 저랑 소통이 100% 안 되니까, 퍼펙트하지 않으니까 이제 얘 또한 그런 거 같아서 예, 매일 반성하고 있어요. 지금 샤샤 다른 개들한테 굉장히 민감한데 사람한테도 그래? 평상시도 그래요? 사람한테는 안 그러고 강아지들이나 약간 동물들한테만 약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러면 순간적으로 뭐 짖고 그러면 산책도 거의 어렵죠? 아, 그쵸. 그래서 되도록 일단 강아지들 없는 데로 다니려고 하고 있어요. 없는 데로 다니려고.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야 이게. 바른 산책하는 것만 하나만 하더라도 개들의 짖음이나 공격성, 사회성 같은 거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가장 기본이 되는 문화도 형성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런 산책 문화를 활성화를 시켜서 유기견으로 버려지지 않도록 더 큰 노력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킹을 수시로 한다는 것은 뭐죠? 자기 영역 표시잖아요. 영역 표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뭐다? 보호자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이게 소통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자, 보통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반려동물을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 타인 보고 짖거나 다른 반려동물 보고 짖거나 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벌써 이웃 간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산책 갈 때는 보호자 옆에 붙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해요. 보호자 옆에 붙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소통을 의미하거든. 이 소통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안 된다. 자, 걸어갈게요. 바르게 걷는 거, 바른 산책을 지금 배우는 거거든요. 자, 나는 어느 일정 거리까지는 정확하게 걸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출발. 지금 이제 다시 지나갈 텐데 사람이 오면 내가 먼저 옆에 가자라는 거, 옆에라는 걸 정확하게 통제를 해줘 보세요. 그러면 짖지 않을 거예요. 안 짖으면은 말로 옳지, 잘했어, 이쁘다. 자, 갑니다. 출발. 홍이야 옆에, 홍이야 옆에, 홍이야 옆에. 우리 아이들이 걸을 때마다 미리미리 차단해 주시면서 잘했을 때 이쁘다 칭찬해 주시면 돼요.
아우 이쪽으로 잘하네. 아우 잘한다. 산책이 강아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산책이라는 것은 개와 보호자와 함께 밖에 나가면서 가장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산책이거든요. 근데 이 소통이 올바르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면서 사람을 보고 짖는다든지 개 보고 짖는다든지 했을 때는 정말 산책을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올바르게 걷는 거 하나만으로도 잘 형성이 된다고 하면 내가 우리 반려동물 사랑하는 반려견과 함께 나가면서 즐기는 그 행복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클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그 다음에 행복하게, 즐겁게 산책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한번 배워보시면 산책하는 것 또한 또 다른 문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산책 캠페인 참여하고 계신데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런 교육은 좀 더 많은 국민들한테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좀 올바른 애견 문화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잘 알지 못했던 산책 방법을 교수님과 함께 하니까 새로운 지식도 알게 되고 편하게 산책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어때요? 산책에 즐거우셨나요? 네. 제가 바른 산책 문화 만들기라면 다 같이 함께 화이팅입니다. 네. 자, 전국적으로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바른 산책 문화 만들기 화이팅! 이영종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동물 복지의 선두주자가 됐거든요. 책임자가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깨가 어떻게 보면 무겁기도 합니다. 뭐 예전 같으면 제가 훈련소를 차려서 사업적으로 잘 성공했으면 되겠지, 더 이상 뭘 바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는 이쪽 분야의 책임자 아닌 책임자가 됐기 때문에 반려문화, 대한민국의 성숙한 반려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